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 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유동이라고 합니다. AI ML 웨비나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모델 빌딩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개발자, 그리고 MLOps 엔지니어 분들께 이 세션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세부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과 MLOp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후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오버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스크린샷과 함께 알아보고 끝으로 키메시지 그리고 또 역시 퀴즈를 전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MLOp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근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운영에 대한 고민은 개발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었죠. 네, 죄송합니다. 이 장표가 자동으로 넘어갔었는데 이 가트너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53%의 머신러닝 모델이 이 기술 증명 단계에서 운영으로 배포되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24년까지 75%의 조직이 이런 기술 증명이나 파일러팅에서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개발이 정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전 장표에서 확인하셨듯이 평균 9개월 정도의 소요 시간, 이는 뭐 최소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머신러닝 개발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모델 학습, 그리고 모델 배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프로세스들, 즉 개발 과정 사이클을 다음과 같이 박스로 그려보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그리고 실행 환경으로 가는 길에 신경 쓰셔야 할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의 다른 분야들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 개발 이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AWS에서 뭐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될 때 이전에 잠시 보셨던 이 다른 고려 사항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 매핑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이 일전에 보셨던 머신러닝 개발 과정을 세분화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머신러닝 모델, 이 비즈니스 문제에서 출발을 할 것이고 거기서 머신러닝 문제를 도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출된 머신러닝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시고 수집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는 통합,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왼쪽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분석이 끝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처를 도출하시고 모델을 실제로 선택을 하신 후에 학습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학습된 모델이 어떠한 성능을 내고 있는지 검증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학습된 모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을 하였는지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부합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제는 피처를 도출하시거나 알고리즘을 다시 선택하시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학습된 모델이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을 하였다면 실제 운영 환경으로 배포를 하고 또 운영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아날리틱스라고 분류되는 제품군들, AWS 글로, 아마존 EMR,
아마존 레드시프트, 그리고 AWS 머신러닝 개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안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 전 시간에 소개를 받으셨을 텐데 이 얘 또한 이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또 개발, 학습, 파라미터 튜닝 등의 작업을 수행하실 때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고, 모델 개발 그리고 검증이 끝난 뒤에 실제 실행 환경으로 배포하고 운영을 하실 때도 세이지메이커의 호스팅이나 배치 트랜스폼, 모니터링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표기되어 있듯이 모든 과정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반복하실 때마다 매번 매뉴얼하게 진행하시면 비효율적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모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근래에는 MLOps 내지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서비스들 그리고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화를 구축하시려 노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로 표시된 흐름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AWS에서 제공해 드리는 스텝 펑션,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AWS에서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에어플로우라는 제품들, 또한 세이지메이커에서도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성하실 수 있고, 오늘 바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저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MLOps의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MLOps를 AWS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구현한다고 하시면 다음에 주요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 가장 상단에 보이는 바로 멀티 어카운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의 분리를 꾀하시고, 이는 운영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우발적인 실수들을 방지하고 그 역할을 또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델, 데이터, 코드, 그리고 피처들에 이르기까지 이 버저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각 단계들을 모두 자동화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손쉽게 관리하고 데이터 과학자나 개발자분들이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원칙, 어카운터블리, 모든 것들의 버저닝, 그리고 자동화가 이 MLOps의 주 원칙이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계정을 분리할 때는 다음에 아키텍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쉐어드 서비스 계정은 엔터프라이즈 머신러닝 플랫폼 내에서 공통 서비스 그리고 리소스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유 코드 리파지토리, 라이브러리 패키지 리파지토리, 그리고 다커 이미지 리파지토리 등의 공통 리소스는 쉐어드 서비스 계정에서 호스팅할 수 있고, 이 쉐어드 서비스 계정은 공통 리소스 외에도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를 위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호스팅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관리는 다양한 머신러닝 워크로드 또는 사업부 계정에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고, 해당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 관리 AW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데이터 과학 계정,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께서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과학자분들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아마존 단순 스토리지 서비스 S3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시고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고 또 평가하시겠죠. 또한 코드 컨테이너나 라이브러리 리파지토리와 같은 쉐어드 서비스 계정의 리소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리소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 계정 내에서 모델을 구축을 하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운영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겠죠. 데이터 세트 데이터 과학자분들께서 이 운영 데이터 액세스 그리고 배포하시는데 이 운영 데이터를 취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MLOps 엔지니어 분들은 테스트 환경 내지는 UAT 계정을 사용을 하셔서 공유 서비스 계정에서 호스팅되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AWS 코드 빌더와 같은 자동화 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분들,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은 테스터, 그리고 UAT 계정에 대한 이 변경 액세스 권한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 학습 지표라든가 교육, 이 학습 로그 등을 볼 수 있는 읽기 액세스 권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덕션 계정은 온라인 추론이나 배치 추론을 위한 프로덕션 모델 배포에 사용이 됩니다. 아마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다양한 데브옵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엄격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워크플로우를 통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의 빠른 구축이 가능하고 방대한 데이터 세트로 복잡한 모델 또한 학습이 가능하게 확장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고 지금부터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빌딩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고 그중 일부는 순차적으로 또 때로는 병렬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묶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은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 CI/CD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해서 워크플로우 배포를 자동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이 CI/CD 파이프라인은 오류를 줄이고 또 피드백 루프를 제공을 해서 이 빠른 반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죠. 그런데 머신러닝 개발에서는 기존의 CI/CD 파이프라인 스타일 도구 설정 그리고 구성, 관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머신러닝 모델 빌딩을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 그리고 모델 학습, 모델 배포를 위한 표준화된 코드 레시피를 만든 다음에 이를 워크플로우에 연결해서 자동화된 일련의 단계로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코드 레시피를 패키징한 이후에 각 단계 간의 코드, 데이터, 그리고 모델 매개 변수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야 하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모델을 배포한 후에 실시간 데이터의 변경으로 인해서 모델이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영 단계에서 모델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코드를 작성도 해줘야 되겠죠. 문제가 감지되면 모델을 재학습하기 위해 더 많은 코드를 또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프로세스들 때문에 비즈니스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부분 수동적인 방법에 많이 의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모든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머신러닝 CI/CD 서비스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CI/CD 파이프라인을 머신러닝에 도입해서 여러 코드 패키지를 수동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코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화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고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 간의 종속성 관리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므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수천 개의 모델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즈니스 라인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준비, 데이터 랭글러에서의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 설정, 디버깅, 모델 최적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단계를 제공합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들을 워크플로우에 추가하실 수 있고,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모든 단계를 추적해서 언제든지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모델을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기능 또는 새로운 알고리즘, 또 최적화를 통해 모델 개선이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 조직 내 팀 간의 공유,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재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구성된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템플릿은 완전히 사용자 지정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장표에서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스크린샷들을 통해 후반부에 자세히 보여드리고, 오후 또 핸즈온 랩 세션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상대로 파이프라인이 생성된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실행한 이후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파이프라인 실행 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파이프라인 실행 결과, 그리고 각 파이프라인의 단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각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파이프라인을 일련의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그때 이 한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이 데이터 처리 이후에 나온 데이터가 모델 학습 단계에서의 입력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 모델 레지스트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델 레지스트리는 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CI/CD 워크플로우를 통해 모델을 가져오고 또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CI/CD 워크플로우 및 레시피를 정의하려는 데브옵스 그룹이라는 페르소나가 있겠죠. 따라서 데브옵스 그룹이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빌드,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도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이 워크플로우를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프로젝트로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분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할 때 모델이 해당 CI/CD 워크플로우를 통해 배포된 이후에 데이터 과학자분들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단일창 내에서 이 모델의 결과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와 통합해서 직접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시각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이지메이커의 기능들, 학습 과정, 프로세싱 과정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이지메이커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모델 빌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합니다. 내장형 트리거, 코드 변환 등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 있고, 검증이 끝난 모델을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서 버전 관리, 또 배포를 가능하게끔 하죠.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이 계보를 시각화할 수 있고, 추적, 디버깅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CI/CD 모범 유즈 케이스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엔드 투엔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 파이프라인 모델 레지스트리의 구성이 가능해지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없이 파이프라인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나 파이프라인의 구성 없이 모델 레지스트리만을 사용을 해서 모델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의 이 구성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빌딩, 학습, 배포의 기능들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의 구성을 사용하시거나, 모델 빌딩, 그리고 학습만 할 수 있는 MLOps의 이 구성만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템플릿은 고객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한 템플릿 생성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프로젝트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이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면 다른 어카운트로의 배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검증이 끝난 후에 승인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 환경으로의 배포를 하고 여기서 각종 유저 테스팅을 할 것입니다.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승인 과정을 거치게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표들에서 확인하셨듯이 세이지메이커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 모델 빌딩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한 예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제의 각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저장소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S3에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학습 데이터로의 변환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미리 지정된 성능 검증을 거쳐서 만약에 이 평가 지표가 미리 지정해 놓은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모델을 레지스트리에 등록시키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싱, 트레이닝, 또 이 조건부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컨디셔널, 배치 트랜스폼, 레지스터 모델, 그리고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크리에이트 모델 같은 스텝들을 모두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어떤 순서로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오후 실습 시간에서도 이 예제들을 한번 실습해 보실 텐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단계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각각의 스텝들을 구성합니다. 이는 전처리, 학습, 검증 등등의 스텝들을 구성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스텝들을 연결하고 순서를 구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정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실행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에 구성되는 각각의 스텝들을 파이썬 SDK를 사용을 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학습 단계의 스텝을 정의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트레이닝 스텝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각종 매개 변수들을 정의합니다. 이 변수들에는 스텝의 이름, 또 어떤 알고리즘이나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학습의 근간이 되는 학습,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트레이닝 인풋이라는 클래스로 선언돼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파이프라인 만들기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각 스텝들을 정의하면 그 스텝들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스크린샷이 바로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코드이고 파이프라인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그 클래스 안에 서련된 스텝스라는 변수를 살펴보면 각각의 스텝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끝난 파이프라인은 업서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록시키고 바로 3번에 보이는 한 줄짜리 코드 스타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 스텝 캐싱을 지원을 하는데 이를 사용을 하면 파이프라인 실행하기 전에 동일한 인수로 호출된 파이프라인의 이전 실행을 찾아서 캐싱을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인수가 가리키는 데이터나 코드가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전 실행이 발견되면 캐싱을 사용하게끔 준비하고 각 스텝에서 인자값들을 다시 계산하는 대신에 실행 중에 이 이전 실행에 사용된 값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스텝 캐싱은 성공되어진 실행만 사용하므로 이 실패되어진 이전 실행은 재사용되지 않고 제한 시간 내에 여러 번 성공되어진 실행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성공되어진 실행 결과를 사용합니다. 만약 타임아웃 시간에 일치하는 성공되어진 실행이 없을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은 캐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스텝 캐싱은 옵트인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 스텝 캐싱을 활성화하는 경우에 타임아웃 시간도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타임아웃은 재사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이전 실행 기간을 정의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에서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에 정의된 변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한 매개 변수는 파이프라인 설정 전체에서 참조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2번 파라미터 전달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1번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를 2번에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면서 전달하는 예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들에는 기본값이 있고 파이프라인 실행을 시작할 때 매개 변수 값을 따로 지정을 해서 이 기본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3번에 보이는 예제가 파이프라인 실행 시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재정의한 인수들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는 파이프라인에 정의되어 있는 각 스텝들을 추적하고 또 진행 중인 스텝을 가시화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로그를 통해서 각 스텝에서의 출력을 확인하고 분석도 하실 수 있고 이 로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평가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실습 시간에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파이프라인의 실행 내역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메뉴에서는 모델 레지스트리 확인이 가능하고 제가 모델 레지스트리는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모델들을 관리하는 중앙 저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튜디오에서 역시 이 확인이 가능하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파이썬 SDK를 통해서 스튜디오 외부, 예를 들면 세이지메이커 온디맨드 노트북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 모델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면 2개 이상의 모델 버전이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모델 버전을 비교를 해서 평가가 가능해지고 각종 지표뿐만 아니라 그래프로의 확인 역시 이 화면에 보이는 스크린샷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델 학습이 끝난 후에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거칠 때 바로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 승인 과정 역시 스튜디오 모델 레지스트리 사용이 가능하고 승인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술적인 이 지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저랑 함께 가져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셔야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AWS MLOps의 기본 원칙, 어카운트의 분리라든가 모든 것의 버저닝, 단계들의 자동화에 대해서 또 알아보셨죠.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의 다양한 기능과 장점들, 특히 파이썬 SDK가 사용이 가능하고 모델 레지스트리를 통해 모델 버저닝 및 관리가 가능했으며 CI/CD 파이프라인 레벨의 MLOps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생성 순서는 각 스텝을 생성하고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만 됐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머신러닝 MLOps의 개념과 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인 방법들이 도움이 되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AI ML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유동이었습니다.